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의 모토 스킬왕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라이브 영상이고요. 새로운 신규 회원입니다. 가입하신 지 한 달 좀 되신 것 같아요. 영상엔 첫 출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 실력의 100%는 실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계속 뒤에 카메라가 있다는 게 뒷골 땡길 거거든요. 하지만 뭐 영상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장에 오셔서 이제 한 달 이상 어느 정도 테이블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대로 본인 실력은 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또 중점적으로 첫 출연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만 지금도 큐를 살짝 비틀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영상에 첫 출연하시는 분 안에서는 제가 항상 자세를 많이 지적을 하고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뭐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 역시도 제 스스로를 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제 영상을 녹화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의 기본기를 좀 많이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제 동호회의 목표입니다. 제 동호회의 목표는 기본기부터 좀 가서 이왕 치는 거 스포츠란 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본기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스포츠든 간에. 하지만 저는 하여튼 보편지향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7, 80%가 구사하는 평범함 그런 기본기들이 결국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물론 특이한 1, 20%가 있습니다. 뭐 자기만의 특별한 자세라든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스포츠든 간에 있습니다. 골프도 있고 뭐 모든 스포츠는 다 있어요.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한 제 몸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특징적인 스포츠, 골프 뭐 그다음에 뭐 아이스하키, 배드민턴, 테니스, 뭐 당구 뭐 이런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구기 종목들은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기본기의 7, 80% 평범함의 보통 자세의 7, 80%가 빨리 가는 기본기예요. 정말 거짓말 이게 좀 제가 어떤 설명을 하기 참 애매한데 물론 어떤 자기만의 몸이 좀 특별히 핸디캡이 있어서 특별한 방법론으로 하시는 분이 성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퍼센테이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같이 한다면 그런 특별한 핸디캡을 안고 자기만의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화시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하냐고요? 평범한 기본기를 추구하면서 탄탄하게 다져가신 분들이 결국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길을 남들이 한 바퀴 돌 걸 제가 10바퀴 돌면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남들만큼 갈까요? 저는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유독 당구만큼은요. 어떤 기본기를 추구하면서 레슨을 받거나 교육을 받고 당구를 접하신 분들이 지금 현 세대 50대 이상요. 50대 이상 분 중에서 기본기를 위주로 당구를 접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위에 당구를 치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 연배나 저 이상의 연배분들이요. 기본기를 다지면서 당구를 치신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 세대에 다 사구를 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기본기를 아주 짧게 배우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 당구를 치시면서 뭐 1000점 가신 분도 있고 2000점 가신 분도 있고 뭐 500점, 400점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당구를 배워봤는데요. 제가 500점 이상 고득점자들한테 많은 레슨을 받아봤는데요. 다 달라요. 기본기에 대한 설명. 근데 기본기의 설명? 사실 제한테 기본기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당구를 수십 년을 쳐왔지만 제 기본기 자세가 나쁘다는 둥,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둥, 큐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둥, 스탠스는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가르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일석
프로를 만나서 레슨을 받기 전까지는요. 제가 300점까지 그랬다는 얘기죠. 아무도 저한테 개인 기본기를 설명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도 그분이 500점이든 1000점이든 2000점이든 그분도 자기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큐거리나 공치는 요령부터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기를 무시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구기 종목이든 간에요. 기본기가 없는 구기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기 없는 구기 종목이 있습니까?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당구는 기본기가 없을까요? 네, 기본기 있습니다. 기본기 없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기본기 있습니다. 기본 다리 스탠스부터 해서 자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그립, 왼손에 저 큐거리와 브릿지라 그러죠. 큐거리. 그 다음에 큐를 미는 오른팔의 스트로크 방법, 밀어치는 방법, 끊어치는 방법, 죽여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스트로크 방법 있죠. 요런 자세부터 그죠? 요 큐거리, 요 큐질 볼게요. 짧은 각이니까 이렇게 쓰시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기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레슨을 받더라도요, 이런 기본기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치는 요령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가 배치기 하고 엉금엉금 기고 이 단계에서 앉고 일어서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앉고에 엉금엉금 기고 배밀이를 하고 엉금엉금 기고 앉고 하는 자세를 다 뛰어넘고 바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구의 기본기를 무시하고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바로 일어선 거예요. 자, 바로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벽 짚고 있다가 섰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왜 갓난 애기들이 배밀이를 하고 왜 엉금엉금 기고 왜 앉는가는, 여러분들이요, 근육학적으로 보면요, 이 모든 행동들이 일어서서 걷기 위한 근육의 힘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배밀이를 왜 하냐면요, 배 복부에 있는 허리, 등과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동작이에요. 이게 유전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행동입니다. 이 코어 근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길 수가 없어요. 팔을 뻗고 엎드릴 자체가 안 됩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팔을 뻗고 걷죠? 막 엉금엉금 기어요. 그럼 팔 힘과 다리의 힘이 강해집니다. 척추 힘도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앉을 수가 있어요. 애가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허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뒤로 자빠집니다. 자빠지잖아요, 보통. 근데 애가 앉을 수, 자기 혼자 앉아서 웃고 즐기고 떠들 수 있다는 거는 앉을 때 쓰는 코어 근육이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배밀이 할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몇 달을 통해서 그 힘을 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면서 팔다리 힘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서게 돼요. 서면서 바로 걷질 않잖아요. 애기가 바로 그러면 자빠집니다. 어떻게 하죠? 다리를 쿵쿵 내밉니다. 이렇게 벽을 짚고 다리를 부뜩부뜩 거립니다. 여러분들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다리를 움찔움찔 거려요. 그게 뭐예요? 무릎과 고관절을 움직이면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체 근육을 또 혼자 스스로 키우기 며칠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일주일 그럴 수도 있고, 빠른 애들 1, 2주, 느린 애들 한 달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발짝을 뛰면서 축 자빠지고 하죠. 그 다음엔 2발짝, 3발짝 가고요. 그 다음부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걷는 거의 단계란, 왜 절대로 뛸 수가 없죠. 뛰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빠지죠. 걷는다는 거는 또 뛸 수 있는 하지 근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 뛰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강한 게 아니라요, 상지도 강해져야 돼요. 상하지가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할 때 팔 묶어 놓고 달리기 하면 빨리 뛰집니까? 절대 안 뛰집니다. 빨리 뛰기 위해서는 팔을 반드시 90도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운동들이 결국은 기본기죠. 뛰기 위한 기본기. 여러분들 뛰기 위한 기본기들이 그런 식으로 다 발달해 왔습니다.
모든 기초는요, 준비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요, 처음부터 앉을 수 없고 처음부터 설 수 없습니다. 배밀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배밀이부터. 바로 누워서 젖만 빨던 애들이 어느 순간 엎드리면서 엎어치기를 하면서 배밀이를 시작합니다. 낙하산 슈퍼맨 자세를 취한 그 자세의 코어 근육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기 종목에 안 그런 구기 종목이 있습니까? 축구를 하면요, 드리블을 해야 되고 리프팅을 해야 됩니다. 배구를 하면요, 달리기부터 하고요, 자세 잡는 것부터 하고요, 토스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스파이크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배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압니다. 절대 배구 선수들이 처음부터 하는 건요,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기초 체력 훈련이 되면 주구장창 달리기만 시킵니다. 정말 거짓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하루 종일 토스만 합니다. 하루 종일 토스. 네, 토스만 합니다. 토스. 그 다음에 서브 넣는 것만 합니다. 하루 종일 서브 넣고요, 하루 종일 토스만 합니다. 딴 거 안 합니다. 그렇게 흙먼지를, 저 때는 뭐 따로 배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흙먼지를 덮어쓰면서 배구를 배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스파이크 안 때립니다. 여러분들 다 화려한 스파이크, 배구는 화려한 스파이크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다음 뭐 하시는지 아세요? 리시브 연습합니다. 리시브 연습. 주구장창 공만 받습니다. 코치님이 때려주는 공, 던져주는 공 계속 받아요. 서브 넣어주면, 선배들이 서브 넣어주면 계속 그걸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예, 세터한테 정확하게 가게, 세트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꿔가면서 토스를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기입니다. 무조건 토스 연습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배웠던 구기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축구 선수는 또 축구 선수 하는 사람은 또 축구에 대해 예를 들겠죠. 뭐 야구 선수는 야구에 대한 예를 들 거고, 골프 선수는 골프에 대한 예를 들 겁니다. 저는 배구를 수년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요, 토스부터 시작해서 서브 넣는 것, 배구로도 리프팅이 있거든요. 토스 리프팅. 하루에 500개씩 1000개씩 해요. 토스 리프팅. 공 떨어뜨리면 다 처음부터 하고 이랬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손흥민 스페셜을 제가 봤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님 그 코치잖아요. 코치한테 골 리프팅을 하루에 2000개씩 시켰다 하더라고요. 2000개 공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비슷하게 했어요. 배구를 배우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를 배우면서, 배구공 리프팅이죠. 이거 토스. 자기 혼자 하는 토스예요. 혼자 공 리프팅을 기본 500개에서 1000개를 합니다. 하루에. 공 떨어지잖아요, 중간에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500개 안 끝나면 집에 못 갑니다. 선배들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이 맨투맨으로 배우거든요, 선배들한테. 자기, 이게 우리 말하면 후견이라 그러죠. 후견인 선배한테 딱 붙어서 그 후견인 선배는 카운트만 하고 있어요. 500개 할 때까지. 또 고학년이 되면 더 많이 합니다. 1000개씩. 그거 안 끝나면 집에 안 보내줘요. 그게 토스가 결국은 기본기거든요. 배구, 여러분들 배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서브 리시브잖아요. 리시브, 그게 토스거든요. 서브 리시브를 세터에게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공을 띄워주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수비가 되지 않으면,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기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먼저 수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비의 제일 핵심이 뭐냐, 기본기가 토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수백 개씩 하는 거예요. 손흥민도 하루 2000개씩 볼 리프팅을 했는 게 그 기본기란 얘기죠.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기본기가 볼 리프팅이거든요. 배구든 축구든 마찬가지더라는 얘기죠. 저도 축구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볼 리프팅이 가장 기본기란 거. 그 다음에 볼 드리블. 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볼 리프팅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서브 넣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브릿지, 스탠스, 큐거리, 스트로크, 이 네 가지가 기본기예요. 근데 그 기본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스트로크입니다. 근데 스트로크를 받쳐주는 세 가지 요소가 스탠스, 브릿지, 큐거리입니다. 큐거리하고 스탠스, 큐거리나 브릿지나 같은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스탠스, 큐거리, 그 다음에 오른팔 그립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스트로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트로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왜 저 스트로크가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고점자들이 스트로크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게 안 돼 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제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되시는지.
이 스트로크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왼손의 브릿지라든가 오른팔의 그립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리의 스탠스라든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얼그러지면 이 결국 스트로크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상작용을 위해서 큐를 비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팔을. 그 오른팔을 왜 비트느냐, 오른팔의 그립감이 왜 안 좋으냐는 스탠스와 큐고리와 이 오른팔의 그립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 동작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본기를요 200점한테 배우겠습니까? 500점한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저점자일수록 더 잘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왜? 그 저점분들이 최근에 가장 그 가르치는 그분과 가까운 점수 차니까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착각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영역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교 나온 애들이 개인 교습을 잘할까요?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개인 교습을 잘할까요? 아주 단순 비교하시면 돼요. 어느 사람이 더 공부에 대한 열정과 공부에 대한 깊이와 이해도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구구단을 가르치더라도 초등학생한테 비우는 구구단법과 대학생이 알고 있는 구구단법이 같을 수 있을까요? 요령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학생을 그 구구단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론 말이죠. 외우는 거는 그 본인의 몫이겠죠. 근데 그 구구단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에 대한 이 방법론은요. 대학생이 더 경험이 많죠.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첵을 더 많이 낸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고. 2단보다 3단이 더 어려우니까 점수가 어디가 애매하다는가. 이런 것도 다 알겠죠. 그냥 초등학생은 주구장창 외우긴 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점수가 좀 더 되면은 배우겠다, 레슨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네. 초기 때 배워야죠. 초기 때. 그분이 이미 자세가 안착되면요. 그 2000점이 와도 가르쳐도 별 소용이 없어요. 또 다시 처음부터 리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분을 지금 제가 해설을 안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만 하는데요. 저도 300점부터 개인 기본기를 배웠지 않습니까? 레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 100%가 다 못 고치고 있죠. 여러분 제 영상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100% 기본기를 다 갖추고 하시나요? 지금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지금 이 2달만 더 있으면 제가 2년입니다. 레슨 받은 지가. 근데 아직도 100%가 자세가 안 나와요. 제가 영상을 봐도 본인은 제일 잘하잖아요. 본인 영상을 보면서 제일 문제점이 뭔지를. 근데 저보다 저점자인 분이 배우신 분들은요 1년도 안 되고 고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저희 동호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점자일 때 아예 큐를 잡지 않은 사람들이 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고수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중에 배운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미 다 자기 자세 다 장착됐는데 어떻게 배운단 말입니까? 저는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성인분들 제가 설득할 수도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고점자한테 배우세요.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세도 아직 어설픈데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저 역시도 제가 가르치는 분 몇 분 계신데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저도 당신을 다 100%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저도 레슨을 위해서 이 당구를 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레슨 강사가 아닙니다. 그냥 가졌던 시행착오를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기본기는요, 그 시행착오가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떤 가르치는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요령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봐도 안 되더라고요. 괜히 핫딱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레슨하기 가장 쉬운 거는 볼 치는 요령이에요. 원포인트 레슨 안 되는 거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잘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기본기를 꼭 점검받고 될 때까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마
빨리 가는 해면 지금 당장은요. 지금 저희 동호회 계신 250, 300점 이하 분들도 분명히 이 기본기를 바꾸시면요. 공 안 맞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기본기 지금 가지고 있는 수년간의 수십 년간 같은 몸에 배겼던 이 자세를 바꾸시잖아요. 100% 슬럼프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기본기 바꾸고 나서 슬럼프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슬럼프 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음을요,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만 극복하시면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저점자일수록 빨리 극복하더란 거죠. 고점자일수록 늦게 극복해요. 습관을 못 버려서요. 왜? 공이 안 맞으니까. 지면 쪽팔리니까. 이 동호회는 제가 눈에 말씀드린 이기를 준 거 아니라고요. 저도 지금 승률 50%밖에 안 돼요. 500점 올리고 나서. 제가 동네였으면 500 안 올렸겠죠. 400 넣고 쳤겠죠. 그럼 400 넣고 치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공을 끌어치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도. 쉬운 공 치죠. 딱 벌려놓고 막 치겠죠. 그냥. 일면 바라다마 뻘다마라 하는 뻘공을 치겠죠. 하지만 점수는 저는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면요, 뭔가를 시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을. 그래야지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근데 그 실력하는 게, 상승하는 게,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단계가. 모든 교육은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리큘럼이 없는 공부는 없습니다. 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누가 당구가 커리큘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본기 자세 왜 합니까? 그게 커리큘럼 아닙니까? 그거? 단계를 밟는 거예요. 애가 배밀이 하듯이. 왜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공부부터 치려고 하고 왜 고점자를 가기를 바라죠? 물론 엉성하게 치시는 고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100명 중에 한 명에 포함돼서 배우시길 원해요? 아니면 99명이 포함돼서 배우시길 원합니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시려 하나요? 지금 당장 슬럼프가 오면요, 몇 달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면요, 그분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급상승. 남들 한 단계 될 때 그 사람 두 단계, 3단계 올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러분 수제자 군단들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특대 수제자님, 이리스 오빠, 그 다음에 짝대기 형 보십시오. 1년 만에 다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세 단계 다 향상됐죠. 이리스의 남자님도요, 처음에 레슨 받을 때 250점이었어요. 지금 500점 치십니다. 1년입니다. 1년. 1년 6개월 만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몇 단계를 상승했죠? 3단계 상승한 거예요. 남들 한 단계 올릴 때. 저도 지금 300에서 시작해서 지금 500 온 겁니다.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 조금 지났죠. 특대 수사님 처음에 오실 때 200점이 될까 안 될까를 테스트하러 오신 분이에요. 150점 넣고 동네에서 치는데 제 200 나와도 되겠어요? 하면서 200 넣고 저랑 처음 쳤습니다. 실질적으로 200이 아니죠. 그때 150이 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200, 250, 300, 지금 400 치십니다. 1년 6개월 좀 지났죠? 남들이 한 단계 할 때 이분은 4단계를 넘은 거예요. 4단계. 다 2단계 내지는 짝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점에서 지금 500점 치죠. 최소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시간 내에 올라오신 분도 흔치 않고요. 또 더 중요한 건요, 이분들이요, 향후 1년 내에 다 700점 이상 가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어떻게면 1년 안에 1000점이 나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넷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 정도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질문이 지금 달구벌님이 치시는 게 지금 이쪽 이렇게 보고 치는 게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겠네요. 아, 이거 잘려 나오네요. 여기서 좀 이렇게 엎드려서 치는 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는요,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100%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한두 가지 정도만 고치면 될 거야. 한 거의 뭐 한 7, 80%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두 가지 고칠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분도 레슨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른 분들한테 레슨을 하셨던 분인데 몇 점부터 레슨을 해서 뭐 300점이 오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고쳐야 될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번 또 영상이 시간이 되면 영상에 출연해서 또 이 영상에는 자세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사이에 안 나오는데 자세가 나오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 달고벌님과 짝대기님이 지금 둘이 치는데 짝대기 많이 저조하죠. 500 올리고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뭐 2주 3주 밖에 안 되고, 또 이 테이블은 이날 처음 오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처음 오셨나요? 지지난주 처음에 두 번째인가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11월 들어서 500점 놓고 이 세 천가리를 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적응도 조금 안 좋고요. 이분이 지금 18이닝에 30점 같으면 자기 점수대를 치신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15이닝에서 20이 안에 치면 자기 점수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건 아니에요. 뭐 꼭 자꾸 이닝수를 자꾸 따지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디펜스를 하면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요 이닝수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그 100% 천편일률적으로 15이닝 20이닝 자기 실력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20이닝 넘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0이닝 안에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이란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20이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항상 뭐 15, 20은 끝내야 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착각하시더라고요. 뭐 500점, 1700점, 1000점 치신 분은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하세요. 뭐 5이닝 안에 끝나야 된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5이닝 안에 끝난다는 건. 고수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렇게 말하시는 그분도 5이닝 안에 못 끝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분도 5이닝 안에 못 끝낸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말을 하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잘 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칠 때. 잘 칠 때를 평균에 자꾸 속해서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6이닝, 8이닝 끝날 때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항상 그걸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30이닝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욕하겠죠. 뭐 500점이 30이닝 지냐고. 예, 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1000점들도 25이닝 넘어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2000점도 많이 봤고요. 왜 인천전들은 다 세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리 나오면 다 200알, 100알 이상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리 2000점도요. 세리 10개 치고 20개 치고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과 평균적인 생각과 아주 잘할 때 생각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짝대기 형도 잘 칠 때는요 12이닝 안에 끝냅니다, 여러분. 알 빼는 제가 말하는 거냐, 알 빼는 이닝입니다, 여러분. 쿠션을 포함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쿠션 외에 알을 빼는 걸 말합니다. 자기 핸디캡에 알을 빼는데 15이닝 20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혹자는 뭐 쿠션까지 포함하는데 쿠션은 번내입니다, 번내. 상대방이 쿠션 계속 잡으면요 쿠션 못 쳐요, 여러분. 3구랑 달라요. 3구는 공 3개잖아요. 4구의 쿠션은요 공이 4개예요. 디펜스가 된다는 거죠. 3구는 디펜스가 거의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이 가지수가 정해져 있어요. 디펜스가 어려운, 그 디펜스가 아니죠, 그냥 어려운 공이죠, 난구. 근데 4구는요 쿠션을 디펜스 할 수 있는 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편 공 딱 가로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균적인 이닝에 절대 쿠션을 포함하시면 안 돼요. 다들 착각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쿠션까지 포함하는데 쿠션 아닙니다. 쿠션 빼고 알 빼는 걸 이닝을 15에서 22이네요.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뭐 한 22이닝 알 빼는데 22이닝 친다고 못 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평균입니다, 평균. 10이닝 안에 끝내시면 잘 친다고 박수 치시면 되고, 한 20이닝 넘어가면 오늘 게임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상대편을 잘못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상대를 잘 만나도 풀어야 될 능력치가
500점 이상 되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더라도 정말 뭐 12이닝 연속 그 디펜스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짝대기 형이 내한테 알잖아요. 맨날 내한테 오면은 내보고 황제 디펜스라고. 황제 디펜스. 제가 많이 잡거든요. 제가 잡으려고 잡는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 잡히는데 12이닝 연속으로 디펜스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짝대기 형 막 화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십시오. 20인 넘어갔잖아요. 근데 짝대기 형 20인 넘었는데 절반도 못 쳤잖아요. 그럼 이분이 못 치나요? 아니에요. 짝대기 형 잘 칠 때는 12인 안에 50개 다 뽑습니다. 그런 편차를 좀 줄이는 게 또 짠 500으로 갈 수 있는 길이겠죠. 물론 500도 뭐 물 500, 찐 500, 짠 500 이렇게 있어요. 뭐 30년, 20년 친 500이랑 당장 한 달 만에 올린 500이랑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500이라도 가지수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경험했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500점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이게 비유해서 막 점수 평가를 하고 왜 이래 못 치노 이렇게. 요즘은 제 영상에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구독자분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사람은 그러면 당구장은 매번 그리 잘 치시나요? 절대 자기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도 하점자, 동급자 잘 치다가 고점자 만나면 팔 얼어가지고 잘 못 쳐요.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시고 자꾸 단순 비교를 하시더라고. 뭐 잘 치네, 400점 아니네, 500점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분들 막상 쳐보면 그 다 집니다. 잘 쳤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분의 자세를 보니까 크게 나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에도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하고요. 광고까지 봐주시면 제가 정말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